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동의 쓱싹 라이딩 16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강. 자, 이렇게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오늘은 선생님이 쓰기에 어떤 팁을 알려주실까 기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제가 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자, 바로 조자영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이 아닌 초등 6학년인 조자영이라고 합니다. 이 쓰기 강좌를요. 중학기는 끝장내기 쓰기 강좌를 초등학교 6학년 친구도 열심히 듣고 있나 봐요. 그쵸? 자, 아버지가 소개해 주셔서요. 쫑긋 리스닝을 들어봤어요. 완강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쓰기 편 앞서서 듣기 편 했었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가 샜네요. 그쵸? 이건 쓰기 강좌인데 정우정쌤 딴 강좌가 없나 하고 찾다가 이 쓰기 편을 찾았습니다. 자, 바로 아빠께 말씀을 드렸고 이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자, 앞으로 완강까지 고고! 정우정쌤 완전 좋아요. 짱!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실 듣기 편 보고 쓰기 편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실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문법 편, 어휘 편, 그쵸? 듣기 편, 쓰기 편. 자, 이렇게 여러분 나올 때마다 모두 다 완강하시고 열심히 들으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중학교에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신 팍팍 드릴 테니까요. 자, 쓰기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강 바로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장 속의 의문문, 간접 의문문으로 쓰기가 바로 제목이 되겠는데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직접 묻는 거예요. 너 생일이 언제야? 자, 이렇게 바로 직접 의문문인데, 자, 이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서,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글이 써질 때를 바로 간접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글쓰기를 쓱싹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제가 오늘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간접 의문으로 글쓰기, 자, 어떤 글을 완성할런지 우리 먼저 보고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다. 나는 그녀의 생일이 언제인지 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녀가 왜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런 문장들을요, 우리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딱 안 다음에요, 슥싹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라이팅 포인트, 여러분 안 볼 수가 없죠? 자, today's writing point,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64페이지를 펴시면요. 자, 오늘의 라이팅 포인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간접 의문문으로 글쓰기. 자, 과연 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 직접 의문문은요.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죠. 너의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하면 When is your birthday? 자, 그래서 의문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주어 이 순으로 보통 나열이 됩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고요? 너 행복하니? 라고 할 때 Are you happy? 하잖아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쏙 바꿔가지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간접 의문문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이 순서를 정확히 짚어줘야 자, 우리가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팅 포인트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자,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직접 의문문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맞아요. 야, 너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할 때 When is your birthday? 그쵸? 자, 너의 생일이 언제니? 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When is your birthday?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이 바로 직접 의문문의 순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서 쓰이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간접 의문 순으로 바꿔서 써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방금 전처럼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바꿔주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몰라 라는 문장 안에 그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는 문장을 써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일단
나는 몰라. I don't know 쓰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 쓰고, 자, 여러분. 원래는 동사 주어잖아요.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의 순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이 포인트예요. I don't know. 자, what? 자, 그리고 주어죠. Her name. 동사 is. 자, 이렇게요. I don't know what her name is. 나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 라는 문장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접 의문 순서를 활용해서 글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라는 문장 속에 Where is the nearest bakery? 자, 가장 가까운 베이커리. 빵집이 어디입니까? 자,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빵집이 어디인지 말해줘 라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tell me 그대로 써주죠.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써주면 되죠. 자, where the nearest bakery is. 끝났습니다. 자, 나에게 가장 가까운 빵집이 어디인지 말해줘 라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요. 직접 의문문 있잖아요. 자, 이것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서 쓰이는 걸 뜻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배열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아까도 말했지만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문장을 쓱싹 써줄 수 있냐고요? 자, 이때는요. 의문사 대신에요. 자, 무엇을 써주느냐? if나 whether를 써줍니다. if나 whether.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거든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요것을 활용해줘서 여러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Did he do his homework? 같은 경우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자, 그가 그의 숙제를 했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문장을 쓰려고 해요. 나는 말이야.